광대패의 막내딸 매화는 어려서부터 소리가 유난히 맑고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아버지 김춘삼은 전국을 떠돌며 탈춤과 소리로 생계를 이어가는 떠돌이 광대였다. 매화의 어머니는 매화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딸을 업고 다니며 온갖 고생 끝에 키워냈다. 15살이 된 매화는 아버지를 따라 경상도 어느 마을의 장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구경꾼들이 유난히 많았다. 인근 고을의 양반 자제들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들렀기 때문이었다. 매화가 소리를 뽑자 장터가 숙연해졌다. 그 맑고 청아한 소리에 모두가 넋을 잃었다. 구경꾼 틈에 섞여 있던 박경수는 수무한 사례 양반 자제로 가문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적장자였다. 그는 매화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공연이 끝나고 경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였다. 그리고 결국 김춘삼을 찾아갔다. 노인장,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과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김춘삼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광대의 딸을 양반집에 시집 보내겠다니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청혼하다니. 하지만 경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도련님, 농담도 유분수지. 천한 광대의 딸이 양반 댁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진심입니다. 저는 따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이 내린 배필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춘삼은 딸을 불러 경수를 보게 했다. 매화도 경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었다. 하지만 김춘삼은 단호했다. 안 됩니다. 신분이 다른 혼사는 양가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한 달 내내 김춘삼의 뒤를 쫓아다녔다. 결국 김춘삼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내 딸이 양반댁 마님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소. 만약 석 달 안에 사대부가의 규범을 익히고 그를 깨우친다면 혼인을 허락하겠소. 경수는 기뻐하며 약속을 받아냈다. 그는 매화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다. 매화는 총명했다. 한글은 보름 만에 깨우쳤고 한문도 석 달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바느질과 음식 만들기, 집안 예법까지 익혔다. 김춘삼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양반집 시댁에서 딸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었다. 매화야, 아버지 말을 명심해라. 양반집은 우리와 다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절대 기죽지 마라. 하지만 오만하지도 마라. 내 안에 있는 진심과 정성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매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인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난리가 났다. 박경수의 집안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경수의 아버지 박진사는 노발대발했다. 내가 미쳤느냐? 우리 가문의 천한 광대의 딸을 드린다고. 아버지, 신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귀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 계집과의 인연을 끊어라.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벼슬도 가문도 모두 버리겠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좋다. 하지만 그 계집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도리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만약 석 달 안에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매화는 각오를 다지고 바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시어머니는 매화를 눈곱만큼도 인정하지 않았다. 광대 천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다니. 친척들은 더 가혹했다. 작은아버지 댁의 안악들은 매화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다. 어디 보자. 광대가 양반집 규범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들은 매화에게 온갖 트집을 잡았다. 차를 따르는 자세가 틀렸다. 절하는 각도가 어긋났다. 옷맵시가 천하다. 매화는 묵묵히 참으며 하나하나 익혀갔다. 가장 힘든 것은 경수의 어머니였다. 박 부인은 매화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매화가 만든 음식은 맛을 보지도 않고 내다버렸고 매화가 지은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매화는 혼자 마루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때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라 며느리. 박진사였다. 그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았다. 처음엔 나도 내가 못마땅했다. 하지만 석 달을 지켜보니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집안을 섬기는지. 내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이 너를 인정해야 한다. 조금만 더 견뎌라. 그로부터 보름 후 박가에 큰일이 생겼다. 경수가 갑자기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었다. 열이 심하게 나고 의식이 흐려졌다. 의원을 불러도 병명을 알 수 없었다. 매화는 밤낮으로 경수 곁을 지켰다. 3일 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했다.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삼을 달인 물에 특별한 약초를 섞으면 신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대패는 떠돌며 온갖 민간요법을 알고 있었다. 매화는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자가 밤중에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 도련님을. 아니, 낭군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박진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화는 깊은 밤 홀로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찾아 헤맸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손발이 긁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이 틀 무렵 매화는 필요한 약초를 모두 구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약을 다렸다. 경수에게 약을 먹이자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틀 후 경수는 완전히 깨어났다. 매화.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내가 간호해줬다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낭군님. 박 부인은 그제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손과 발에 난 상처,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화야. 예,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박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부인은 매화를 진정한 며느리로 대했다. 친척들도 하나둘 매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광대의 딸이라는 출신보다 그 사람의 진심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다. 매화는 아들을 낳았고 박가의 정식 며느리로 자리를 잡았다. 어느 날 김춘삼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다. 아버지, 매화야 잘 지냈느냐? 예,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춘삼은 손자를 안아보고는 흐뭇해했다. 박진사가 김춘삼을 상석에 앉혔다. 사돈 어른,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딸을 키워주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 딸이 폐를 끼치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다. 매화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박진사 댁이 여기요? 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관리가 서 있었다. 박경수 낭군께서 과거에 급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경수는 1년 전 다시 과거 공부를 시작했고 마침내 합격한 것이었다. 매화는 남편을 끌어안고 기뻐했다. 낭군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소. 박진사가 김춘삼에게 술잔을 권했다. 사돈 어른, 이 모든 것이 어른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신분이 낮다고 무시받던 딸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말입니다. 김춘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매화는 제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남을 대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것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수가 벼슬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양의 양반들은 경수의 부인이 광대의 딸이라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다. 허허, 박감찰의 부인이 천출이라던데?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도 집안이 그 모양이니 앞날이 험하겠구먼. 경수는 이런 소문들을 애써 무시했지만 매화는 마음이 무거웠다. 남편의 벼슬길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궁중에서 잔치가 열렸다. 경수는 부인을 데리고 가야 했지만 망설였다. 매화가 먼저 말했다. 낭군님, 제가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내 아내요. 하지만 매화, 당신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요. 당당히 함께 갑시다. 잔치 자리에서 매화는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경멸의 눈빛이었다. 매화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연하게 행동했다. 그때 한대감 부인이 매화에게 다가왔다. 박 감찰 부인,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광대 출신이시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매화의 대답을 기다렸다. 매화는 침착하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소리와 춤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신 분입니다.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대감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허허, 참으로 뻔뻔하구려. 천한 출신을 감추지도 않다니. 그 순간 뒤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천하다는 것이오? 모두가 돌아봤다. 영의정 김대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매화 옆에 섰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로 정해지는 법이요. 내가 듣기로 박 감찰 부인은 시댁을 급진히 섬기고 병든 남편을 밤새 간호하여 살렸다던데 이보다 더 귀한 덕이 어디 있겠소? 대감 부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물러났다. 김대감은 매화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당당하시오. 부인의 아버지께서 평생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부인도 정성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계시지 않소? 그것이 진정한 양반이요. 그날 이후 매화를 대하는 시선이 달라졌다. 광대의 딸이라는 출신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3년이 흘렀다. 경수는 승진을 거듭하여 당상관이 되었다. 매화는 2명의 자녀를 더 낳았고 시댁의 큰 기둥이 되었다. 박 부인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다. 매화야, 내가 우리 집안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어머님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너는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양반의 도리를 보여주었다.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 무렵 김춘삼이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매화는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초라한 움막에 누워 있었다. 아버지, 매화야. 내가 왔구나.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진작 모셔왔어야죠. 아니다. 나는 이곳이 편하다.
평생을 떠돌며 살았는데 마지막마저 누구에게 폐를 끼칠 순 없지. 매화는 눈물을 흘렸다. 경수도 뒤따라왔다. 장인어른,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사위. 나는 광대로 태어나 광대로 살았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세요. 김춘삼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매화야, 너는 잘 살고 있느냐? 예,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내가 내게 물려준 것은 재산도 높은 신분도 아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존귀하다는 것, 진심으로 남을 대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것만은 잊지 마라.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춘삼은 며칠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박가에서 극진히 치러졌다. 박진사는 사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사돈 어른, 부디 편히 가십시오. 어른의 딸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광대들이 모여든 것이었다. 김춘삼과 함께 공연을 했던 사람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김춘삼의 영전에서 마지막 공연을 했다. 탈춤이 시작되었다.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광대들이 춤을 췄다. 슬픔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죽음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광대들의 예술이었다. 구경 온 양반들은 처음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점차 그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다. 공연이 끝나자 늙은 광대 하나가 나섰다. 춘삼이는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소.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소.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 그리고 딸에게도 그것을 가르쳤소.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박진사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양반으로 살며 신분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춘삼 어른과 그 딸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김어른은 신분은 낮았지만 그 누구보다 떳떳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진정한 선비로 존경합니다. 주변 양반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김춘삼의 삶과 그 딸의 효성, 그리고 광대들의 진정성 있는 추모를 보고 모두가 감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매화의 이야기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광대의 딸이 양반집에 시집가서 훌륭한 마님이 되었다는 이야기.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심과 정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 10년이 더 흘렀다. 경수는 이조 판서까지 올랐고 매화는 존경받는 대감 부인이 되었다. 하지만 매화는 절대 자신의 출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광대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매화는 한양거리에서 어린 광대 소녀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아가, 어디 다쳤느냐? 넘어져서 다쳤어요, 마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돌아가셨어요. 매화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경수가 놀라 물었다. 부인, 이 아이는 누구요? 저와 같은 처지였던 아이입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허허, 그러시오. 소녀의 이름은 춘향이었다. 매화는 춘향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춘향아, 내가 비록 지금은 미천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라.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단다.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춘향에게 삶의 지혜를 전했다. 몇 년 후 춘향은 매화의 도움으로 좋은 집안에 시집갔다. 그 소식을 들은 경수가 말했다. 부인,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다니.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날 밤 매화는 달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당당했고 천대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가르쳐준 삶의 자세.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세월은 흘러 매화도 나이가 들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광대의 딸이었다며요? 그렇단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매화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지. 내 증조 할아버지는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셨단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정직하게 사셨지. 그런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단다. 그럼 저도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물론이지. 내 증조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분은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신 분이시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매화는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낡은 탈과 북 그리고 작은 공책 하나. 공책을 펼치자 아버지의 글씨가 나왔다. 매화야, 세상은 신분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단다. 너는 광대의 딸이지만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란다. 그것을 잊지 마라. 매화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전하리라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박가는 명문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매년 김춘삼의 기일이 되면 온 집안이 모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기렸다. 어느 선비가 물었다. 박대감 댁이 광대의 후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박가의 후손이 당당히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님은 광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박가를 존경했다.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집안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광대의 딸 매화와 그녀의 아버지 김춘삼이었다. 신분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사람의 가치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매화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천한 광대의 딸로 태어났지만 진심과 정성으로 양반가의 마님이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 전해졌다. 그리고 신분제가 사라진 뒤에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으로 남았다. 매화는 80평생을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 직전 그녀는 자손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사람을 대할 때 신분이나 지위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거라. 그것이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이다. 자손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매화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매화는 눈을 감았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다. 놀랍게도 전국 각지에서 광대들이 모여들었다. 김춘삼의 장례 때처럼 그들은 매화를 위해 마지막 공연을 했다. 탈춤이 끝나자 한 늙은 광대가 말했다. 매화 마님은 우리의 자랑이었소. 광대의 딸로 태어나 양반집 마님이 되었지만 절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광대들을 챙기셨지. 그분은 진정한 양반이었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광대와 양반이 함께 모여 한 사람을 추모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람의 가치로 기억되는 매화를 위해.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